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8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6차례에 걸쳐서 근육 풀기 건강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두 번째는 손과 발, 수족, 냉증,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손과 발, 주름, 건강 문제를 제외한 그 나머지 기타 건강 문제들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를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제가 그동안에 많은 건강 실험을 했는데, 이 건강 실험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건강법의 종류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많은 건강법 중에 나에게 맞는 건강법은 무언가 공부를 하고 건강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좋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따라서 하기에는 좀 무책임한 겁니다. 조금 더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동안에 2014년부터 2024년이니까 10년간 건강 공부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건강 공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2019년에 근육 풀기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저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거지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여에 걸쳐서 건강 실험을 집중적으로 했고, 그 결과 제가 5년여에 걸쳐서 얻은 근육 풀기 건강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제 스스로 저도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면은 상당히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 아픈 통증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건강 공부를 많이 하고 건강 실험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알았는데, 근육 풀기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육 풀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조는 뼈와 근육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 사이로 신경과 림프관과 혈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육 풀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실감할 수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신경 흐름이 좋아지고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고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웬만한 건강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5년여에 걸쳐서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까지 병원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강 진단을 하게 돼 있었는데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기암도 없어질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건강 진단이 왜 필요하냐. 저는 건강 진단 앞으로 작년에도 하지 않았을 뿐 앞으로도 쭉 건강 진단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건강 공부를 한 10여 년 했고 건강 실험도 해왔고, 그러면서 제가 얻은 이 건강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에 맡기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진인사.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한다.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고, 대천명은 하늘에 맡긴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건 대천명의 영역, 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그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구태여 걱정하고 노력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타 건강 문제들 해결하는 그 건강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건강 실험을 할 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상상력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하는 것이 바로 연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인생 문제가 됐던 수학 문제가 됐던 어떠한 문제들인 간에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결과를 얻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피드백을 하고 무수하게 반복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는 이걸 토대로 해서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건강 실험에서도 이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인생 문제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파라켈수스라는 분이 살아계셔서 1493년에 태어나셔서 154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뭐냐면은 파라켈수스라는 분이 보면은 1493년에서 1541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여기 7년하고 더하면은 48살. 그러니까 48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10년 전에 태어난 1483년에 태어난 마르틴 루터 1546년까지 좀 더 살았죠. 그러니까 1546년까지 살았던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고 파라켈수스는 뭐냐면은 근대 의학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파라켈수스라는 분이 어떤 걸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1000년 이상 그러니까 AD 129년에서 199년까지 사셨던 갈레노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갈레노스라는 분이 의학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갈레노스의 의학 지식이 100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파라켈수스는 과감하게 이 갈레노스의 모든 서적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파라켈수스는 무슨 주장을 하는 거냐면은 기존에 너무 갈레노스만 떠받치고 신처럼 떠받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버리고 환자를 관찰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중심으로 가야지 의학 서적 갈레노스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환자 중심적으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켈수스의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의학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파라켈수스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병의 치유는 인간의 의술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의사가 물론 꼬매주긴 하지만 결국에 치유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 몸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잇몸을, 만약에 치아에 잇몸을 찢어가지고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잇몸을 그 실로 꼬매놓으면은 누가 붙이는 겁니까? 자기 몸이 스스로 그 잇몸을 붙이는 거죠. 의사가 붙이는 게 아니죠. 의사는 실로 꼬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도와줬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자기 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은 파라켈수스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있는 것을 너무 숭배한 나머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환자를 낫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켈수스의 이러한 생각, 저는 무척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됐는데, 베살리우스는 이제 그 1541년, 1545년에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라는 그 해부학 책을 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갈레누스는 동물을 해부해가지고 그 해부학을 형성했는데, 베살리우스는 인체를 직접 해부해가지고 인체의 그림을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생 지상교는 갈레누스의 의학을 뛰어넘는 해부학을 발전시켜서 그 이후로는 베살리우스의 해부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베살리우스는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현재의 현대의 그림 우리 그 그림과 거의 유사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심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혀파를 굉장히 아무리 우리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신비롭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이 신체에 있는 장기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베살리우스는 관찰을 한 거죠. 인체를 해부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렸고, 갈레누스는 동물을 했는데 인체를 직접 했기 때문에 누구께 더 맞습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직접 했기 때문에 베살리우스의 해부학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건 이 네이버에서 했는데, 우리 한국인의 20대 평균 모습을 이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이에요. 20대 사진. 그리고 90대 할머니의 모습과 이길래 총장님이 92세인데 이 90대 할머니와 이길래 총장님하고 누가 젊어 보입니까? 이길래 총장님이 훨씬 젊어 보이죠. 이와 같이 같은 나이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길래 총장님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쪽 할머니는 이마에 주름도 있고 굉장히 나이 드신 모습이 현저하게 보여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 과학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이길래 총장님의 얼굴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누구든지 노력하면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결과고, 이길래 총장님은 나름대로 살아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건강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갈 것이냐,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과학적으로 조건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능 아니면은 이쪽에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세월을 보낸 사람과 건강하지 못하게 세월을 보낸 사람 차이는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저는 과학적으로 이쪽 길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건강 실험도 하고 노력 중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80대의 그 친구들인데, 이길래 총장님이 10년 전에 이 친구들을 만난 모습인데, 보세요. 이길래 총장님은 건강한 모습인데, 10년 전에도 건강한 모습인데, 같은 친구들은 할머니 모습이 뚜렷이 보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저 살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길래 주님 살아 계시고, 자, 그 이후에 뭐냐면은, 찰스 다윈, 진화론을 형성한 73세의 사진 모습인데, 이마에 주름도 많고, 뭐, 굉장히 나이 드신 모습이 보여요. 73세인데도. 근데 92세인, 2023년에 92세인 카르멘 델 오레피스 이분은 모델 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누가 더 젊어 보입니까? 현저하게 젊어 보이시죠? 목주름도 없고, 이 주름도 거의 없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그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생활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2022년에 102세 할아버지 모습인데, 물론 이마에 주름도 있고, 이 주름이 있지만, 그렇지만 심각하게 팔자 주름도 없고, 네오마르트, 주름도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 계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이 102세 할아버지는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경운기도 102세인데도 경운기를 운전하시고, 25kg짜리 포대를 번쩍번쩍 듭니다. 직접 일을 하세요. 102세인데도, 뭐 걸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일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진을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지만,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9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살아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70, 8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막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하고 허리도 굽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뭔가 이 조건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건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근육풀기 건강실험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근육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 종아리 근육을 풀 때 뭐냐면은 무릎뼈 위에다가 올려놓고 종아리 이 근육을 누르니까 잘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서 했을 때, 의자에 앉았을 때인데 누워서 했을 때가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워서 잠자기 전이라든지 의식을 찾았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을 찾았을 때 이러한 종아리 근육 풀기를 먼저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저는 이제 이런 그 노력을 하고 나서 이제 종아리 근육이 풀고 2019년 4월 달에 풀고 나서 뭐냐면은 건강 실험을 했죠. 발과 손 건강 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나니까 2018년까지 매년 가을철이 되면은 계절성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거예요. 피부에 빨갛게 번지는 그런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안 돼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사라집니다. 그걸 매년 했는데 2019년에 종아리 근육을 풀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2019년 이후에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그 이후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혈액순환이 좋아짐으로써 얻어진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뿐더러 제 이제 얼굴 쪽에 이 경동맥으로 올라와 가지고 경동맥에서 얼굴 쪽에 동맥이 지나가는데 뭐냐면은 이 턱 쪽에서 해가지고 아래턱 쪽에서 해가지고 코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코 양옆을 지나 가지고 코 옆을 지나서 미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얼굴 동맥이 있어요. 얼굴 동맥을 풀어주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눈 쪽으로 가는 눈 쪽에 있는 그 혈관이 풀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코로도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코와 눈에 환절기성, 계절성 알레르기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요. 매년 5월만 되면 눈이 따갑고 콧물이 흐르고 하는 계절성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는데
2019년 이후로 이것을 하고 건강 실험을 하고 난 이후로는 그런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증상이 없어요. 알레르기 증상이.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 경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경동맥이 이 중간에 올라오다가 뭐냐면 경동맥이 갈라집니다. 이 갈라져서 내 경동맥은 뇌 속으로 바로 들어가고 이 경동맥이 이쪽으로 얼굴과 두피 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여튼 이 혈관 구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혈관 구조를 알아야 우리는 혈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근육 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얼굴에 있는 그 혈관 분포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 얼굴 혈관인데 얼굴 혈관을 보면 이렇게 해서 턱을 지나가지고 코 양옆에 미간을 지나가는 얼굴 혈관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 혈관이 있는데 이 얼굴 혈관을 풀어줌으로써 코와 눈에 이 알레르기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 혈관의 이 분포를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걸 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뭐냐면 머리 쪽에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편두통이 항상 오는 거예요. 왼쪽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편두통이 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편두통이 올 때마다 항상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편두통이 올 때마다 개보린을 먹고 개보린 두통약을 먹고 나서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편두통이 왔을 때는 더 이상 개보린을 먹지 않고 근육풀기, 혈관 근육풀기를 실시했습니다. 편두통이 올 때 오른쪽 후두 두피를 만져보니까 일반 근육은 사실 두피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혈관 근육이 있는데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많이 부어 있어요. 부은 혈관 근육을 눌러서 풀어주니까 진액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주니까 혈관 근육이 풀어지는 거죠. 혈관 근육이 풀어지고 나니까 편두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느꼈습니다.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개보린을 먹지 않고도 편두통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편두통이 있었는데, 얼굴 쪽으로 오니까 무슨 일이 봤냐면, 눈 쪽에 눈압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눈에 눈압이 있어요. 그래서 눈압이 올 때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눈압이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래서 편두통이 두피 쪽에 있는 혈관 근육을 풀어주고, 어느 정도 다 풀어졌는데, 이제 앞쪽 두피, 그러니까 머리 두피 쪽에 앞쪽에 있는 두피 혈관 근육을 풀어주고, 얼굴 쪽으로 내려온 혈관을 쭉 따라서 내려와서 눈 쪽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눈압이, 해결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연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눈압, 혈관의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눈압도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눈압이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녹내자증 생기고 실명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압을 낮추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 안약을 넣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눈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압이 안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눈의 건강이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눈에는 어떠한 건강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눈압을 해결하고 나서 왼쪽 눈 밑 처짐이 2021년 어느 날 뭐냐면은 왼쪽 눈 밑에 눈 밑 처짐이 생기고 떨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근육 풀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오른쪽 눈압을 해결하고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왼쪽 눈 밑 처짐도 그 눈 밑 처짐이 생긴 눈 밑 쪽으로 따라가는 그 광대뼈 주위로 근육을 풀어주고 일반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 근육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눈 밑 처짐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떨림도 없어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잘 풀어주는 근육 풀기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해결되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왼쪽 뺨에 각질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발 뒤꿈치만 각질이 생기는 거나 손바닥에도 각질이 생기고 왼쪽 뺨에도 각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각질이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손, 발, 머리 쪽에, 얼굴 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각질을 뜯어내면 또 생깁니다. 발 뒤꿈치에 각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죠.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대뼈, 광대뼈를 지나서 내려오는 곳에 각질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광대뼈에 있는 그 혈관 근육을 풀어주고 나니까 각질이 없어진 거 생기질 않습니다. 없어요. 얼굴이 말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일반 근육과 혈관, 특히 저는 혈관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런 문제가 각질 문제가 없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왼쪽 이마에 오른쪽 이마죠. 왼쪽 이마죠. 오른쪽 이마. 그러니까 오른쪽 이마에 이게 뾰루지가 생겼는데 뾰루지가 생긴 아래쪽을 저게 눌러봤더니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냐면 이 뾰루지가 생긴 아래쪽으로 혈관과 아마 림프관 이런 것들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끔히 풀어줬더니 이 뾰루지가 더 이상 이 위치에 생기지 않습니다. 전에 자꾸 생겼었는데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림프액순환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많은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풀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야심차게 가는 거죠. 치아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잇몸이 붓고 치조골이 내려가고 이가 빠지는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건강 문제죠. 건강 문제인데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냐면은 잇몸으로 흐르는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혈관을 풀어주고 그 혈관을 풀어줌으로써 잇몸으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 뭐냐면은 그 잇몸으로 가는 혈관 근육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미래에는 이에 어떠한 건강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턱관절도 있었는데 턱관절을 보니까 만약에 오른쪽으로만 씹으면은 왼쪽 턱관절이 아프고 왼쪽으로만 씹으면은 그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오른쪽 턱관절이 아픕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아플 때 전에는 그냥 기다리면은 나중에 없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턱관절이 생겼을 때 턱관절이 생긴 위쪽 부분, 턱이 움직이는 그 관절 부위를 일반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고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턱관절이 아픈 통증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턱관절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 주위에 뭔가 그 문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뭐냐면 일반 근육이 뭉치어 있다든지 혈관 근육이 뭉쳐가지고 단단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면은 이러한 통증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23년 6월 달에 뭐냐면은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고 그런데 이 치조골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내려갔어요. 치조골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를 뽑고 나서 어금니 2개를 뽑고 지금 임플란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치조골을 쌓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는 2017년에 이 치조골을 내려앉은 거고 여기는 2023년에 뭐냐면은 이 치조골이 잇몸이 부으면서 치조골이 내려갔는데 그 이후로 저는 많은 공부를 했어요. 뭐냐면 혈관이 어디로 오느냐 봤더니 혈관이 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혈관이 이 아래쪽으로 흐르고
이 신경도 이 아래쪽으로 흐른다고. 그래서 여기 윗부분보다 아래쪽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줘서 잇몸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거는 모르죠. 두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모든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줬고, 그래서 이에도 이제는 치아에도 이 구강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입꼬리 쪽에 보면은 입꼬리 쪽에 갈라지는 그 증상이 있었어요. 입꼬리 쪽에 갈라져 가지고 굉장히 아픕니다. 입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입이 커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 입이 커진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 근육풀기 입꼬리 쪽 주위에 이 근육을 만져보니까 여러 가지 근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 근육을 풀어줬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더 이상 입꼬리가 찢어진다든지, 그리고 입술 쪽에 뭐냐면은 보풀하기가 전에는 있어가지고 많이 뜯어내고 피가 나고 그랬는데 입술에 보풀하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냐면 입꼬리 쪽뿐만 아니라 입술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보풀하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은 근육풀기 건강실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귀에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물이 들어가면 중이염이 생겼어요.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왜 왼쪽 귀는 물이 잘 빠지는데 오른쪽 귀는 물이 잘 빠지지 않을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자꾸 했었어요. 그런데 근육풀기를 하고 나니까 왼쪽 귀에 비해서 오른쪽 귀의 구멍이 작았는데 이 근육풀기를 해보니까 오른쪽 귀 밑과 중앙 쪽에 보면은 단단하게 근육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근육도 단단해져 있겠죠. 그거를 눌러서 근육 풀기를 해줬더니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다 풀어줬더니 귓구멍이 넓어지는 거예요. 귓구멍이 넓어지고 뭐냐면 거기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앞으로는 뭐냐면은 중이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이염도 없고 어떠한 건강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귀 쪽으로 뭐냐면은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이가 든다고 하더라도 잘 귀가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귀에는 어떠한 건강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데 그거는 가봐야 알죠. 건강실험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건강실험 차원에서 관찰을 할 거고, 그럴 것인지, 저는 기대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쪽 귀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면은,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이제 귀에는 어떠한 건강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이쪽에, 이 뭉친 부분을 세게 눌러가지고 풀어준 거죠. 풀어주고, 아래쪽 이 귀 밑도 풀어주고, 했더니, 뭐냐면 귓구멍이 넓어지고, 귀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침샘이 있는데 귀 밑샘이 있고 혀 밑샘이 있고 턱 밑샘이 있는데 이와 같은 침이 우리 이 세 가지 침이 잘 분비된다고 하면은 입안에 침이 잘 분비된다고 한다면 세균들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입에 어떤 건강 문제도 구강 건강 문제가 잘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침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어느 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침이란 과연 무언가? 혈액과 침은 뭐가 다른가? 보았더니, 혈관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적혈구는 나오지 않고 나머지 체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혈액과 유사한데 적혈구가 빠져있는 거, 안 나오는 거죠. 적혈구가 없는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침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뭐냐면은 혈액에서 적혈구만 없는 거지 나머지 성분은 다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뭐냐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콧물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침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혈액순환만 잘 된다고 하면은 웬만한 건강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은 많이 해결했는데 제 몸에 없는 건강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데 만약에 건강 문제가 있는 관절염이 있다든지 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관절로 가는 혈관을 풀어주십시오. 일관근육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관절액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혈액에서 적혈구가 걸러진 액체가 관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영양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뭐 다른 백혈구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침, 콧물, 눈물, 연골 쪽에 연골액 뭐 전부 다 그런 성분이라고 봐요. 혈액과 유사한 성분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콧등 위에 어느 날 보니까 60이 가까이 되니까 콧등 위에 가로주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해서 나중에 보니까 미간주름을 제거해서 보니까 이 미간주름 쪽에서 올라가다가 이쪽 콧등 위쪽으로 내려오는 혈관이 있고 또 이쪽 눈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눈 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눈 밑쪽으로 눈썹 밑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과 이쪽 혈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간에도 뭐냐면 콧등 위에도 이 콧등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을 풀어주면은 가로주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조춘이라는 분, 여기 여기 콧등에 가로주름이 있는데, 요 부위에 뭐냐면 미간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혈관이 있어요. 양쪽에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그걸 풀어주면 가로주름이 사라집니다. 결국에 주름 문제도 저는 나중에, 다음번에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주름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름 문제도 결국에는 혈액순환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기타 건강 문제들 차원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태국 방콕에 3박 5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 경강이, 무릎 종아리 근육 풀기를 소홀히 했더니 뭐냐면은 정강이 쪽에 아토피 증상, 아토피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른쪽 정강이에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왼쪽 정강이에 또 이 아토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매일 풀어줬더니 아토피가 사라졌어요. 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이것도 사라지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기타 건강 문제들을 100% 다 해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근육풀기 건강실험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를 이렇게 말끔히 해결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자, 이 근육무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했고, 자, 여러분들 손바닥에 있는 제가 이제 하는데, 이거는 그렇고, 손바닥에 각질이 있었는데 각질이 없어졌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혈관을 보면은, 혈관을 보면 이렇게 흐릅니다. 요골동맥이 있고 척골동맥이 있는데, 요골동맥이 더 두껍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진맥을 할 때, 요 위치에서 합니다. 바로 요 위치에. 뜹니다. 동맥이니까 뛰죠. 뜁니다. 그래서 이 동맥이 이 손바닥 쪽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흘러가고 이쪽 손가락 바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왼쪽에 있는 어느 날 보니까 왼쪽에 손 왼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 그래서 지문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고 있고, 그래서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없어질 겁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8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막 더 심해졌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좋아져가지고, 이거를,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 이마에 뭐냐면은 이와 같이 켈로이드가 생겼는데, 한 5개월 동안 가만히 놔뒀더니, 뭐냐면은 켈로이드가 다 없어지고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깊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이후에 5월 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풀어서 보니까 다시 켈로이드가 생겨요. 그래서 켈로이드가 생겨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는 이 피부가 그대로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보길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겠죠. 다시 위에서 없어지듯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것도 건강 실험이죠. 자, 이와 같이 하고 나서 최근에 2024년 3월 1일에 왼쪽 눈꺼풀에 떨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눈 밑 처짐이 있었는데, 그때 떨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눈꺼풀에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아래쪽에, 왼쪽 눈썹 아래쪽으로 뼈에 있는 뼈에 있는 혈관 근육을 풀어주니, 그것도 통과합니다. 혈관 근육이 통과하는데, 그 혈관 근육을 물어주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아파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고 났더니, 근육 풀기를 했더니, 뭐냐면, 눈떨림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것은 경험을 했는데, 이 눈떨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냐면은 혈액순환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 풀기를 하고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은 그 근육 사이로 흐르는 신경과 림프관과 혈관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신경 흐름, 림프의 흐름, 혈액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건강 실험을 한 기타 건강 문제들을 해결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자, 제가 그동안에 기타 건강 문제들 해결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렸는데, 기타 건강 문제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뭐냐면은, 저도 사실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토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절성 알레르기, 그러니까 허리 쪽에도 있었고, 눈과 코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있는 각질, 뾰루지, 치아에, 입 안에 있는 구강에 있는 건강 문제, 귀의 건강 문제, 목에 있는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정말 저도 이 많은 제 몸에 있던 모든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알 수 없는 거였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2018년까지는 매년 한 4차례 정도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한여름에도 심지어, 감기가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전혀 감기도 없고,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고, 어떠한 감기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고, 저는 제 몸에 그러니까 그만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제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좋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바이러스도 제 몸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것은 결국에
몸이 약한 상태,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활동하라니까 우리가 자신의 몸의 면역력을 키우면은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바이러스도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뭐냐면 감기에 많이 걸려가지고 저는 태어날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난 게 아닌가 그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19년 이후로 근육 풀기 이 건강 실험을 한 이후로 건강이 무척 좋아지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어떠한 바이러스도 들어와 살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우연이긴 하지만 제가 만난 경험하게 된 이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는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고, 저는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먼저 유튜브에 올리긴 하는데,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예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챗 GPT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 번역기를 통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모든 나라 언어로 통역이 돼가지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로, 우리의 한국어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인데, 만약에 번역기가 돌아간다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도 이 내용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무척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타 건강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도 직접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한번 자신의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이 있으면 도전해 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무척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먼저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